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동해안 소도시 주문입니다. 순댓국이 서울은 13,000원에서 15,000원, 여긴 9,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선 서울 생활비의 반 정도 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동해안 소도시면 일단 속초랑 강릉은 아니겠네요. 여긴 대도시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지? 동해안이면? 어딜까 과연? 동해안 소도시면 울진 같은데. 울진도 동해안이니까 포항은 아닐 테고, 포항, 강릉, 속초는 아닐 테고. 어딜까? 아무튼 근데 해안가도 비싼데 비싸요. 해안가도 영덕, 울진 이쪽인가 보다. 소도시면 영덕, 울진. 영덕, 울진, 고성 요 세 개 중에 하나인가 보다. 싼 데도 있어요. 싼 데 같은 게 7,000원도 있습니다. 돼지국밥 이런데 7,000원. 요즘에 국밥이 7,000원이면 정말 싼 거죠. 정말 싼 겁니다. 말도 안 돼 싼 겁니다. 근데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국밥은 웬만큼 못 만드는 집이 없어요. 이게 중박 이상 가거든요. 근데 서울은 13,000원에서 5,000원. 근데 이건 너무 오버 잡은 거고, 서울이 아마 12,000원 정도 할 거예요. 12,000원.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방보다는 많이 비쌀 겁니다. 비싸죠. 3,000원 차이 무시 못하지. 다른 데 9,000원인데 서울은 12,000원. 그렇다고 맛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물론 서울도 잘 찾아보면 그 만원 이하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만원 이하의 음식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는 그 서울 지역 안에서는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강북구 수유동에 살아. 거기 자취하고 있어. 근데 서울에도 뭐 8,000원짜리 음식점이 있어. 근데 종로 봉기동까지 가야 되네. 예,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 근처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밥을 먹으려면 집 근처에서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켜 먹으면 서울에서 국밥 시켜 먹으면 12,000원 할 겁니다. 볼까? 자,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하는지. 실제로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10,000원 하네, 10,000원. 야, 근데 10,000원인데 싸다고 적어놨다. 서울 10,000원짜리가 있긴 하네요. 광화문. 광화문에 있네요. 근데 웃긴 게, 착한 10,000원 적어요, 착한 10,000원. 이게 다른 도시에 갔으면 착한 가격이 아닌데, 서울은 착하다고 적어놔. 그만큼 싸다고 인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게 표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10,000원이라고 적어놨다는 것은, 평균 중 이거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11,000원, 12,000원이 맞나 보네. 서울에 이것만 비싼 게 또 아니죠. 서울에서 택시 타면 일단 10,000원 이상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나갑니다. 낮에 타도. 왜냐하면 서울은 이 신호 대기가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보통 광역시 10,000원이면 웬만한 시내 안쪽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서울은 달라요. 서울에 예전에 택시 한 2번 타본 적이 있는데 다리 하나 건너는데 10,000원 넘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 교차 하나 건너 10,000원 넘어요. 일단 다리가 길기도 하고 신호가 많이 잡힙니다. 진짜 많이 잡힙니다. 지방에서 신호 잡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은 진짜 신호 대기가 길고 다리도 한 번에 못 넘어갑니다. 3번은 걸쳐야 돼. 그래서 그 다리 한 번 걸쳐 10,000원이 넘어가 있어요. 이게 리미터가. 서울에 택시비 10,000원이면 싸게 나오는 거야 이게. 만약 밤에 타잖아. 그럼 30,000원도 넘게 나올 거야 이게. 그만큼 서울이 뭐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좀 비싸죠 이게. 많이 비싸죠. 뭐 서울이 다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좋은 거는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은 좋다는 거. 그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이나 물가는 그래도 좀 싸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지옥철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진짜 비싼 거는 일단 주거비용 같은 거. 월세가 진짜 비싸죠, 월세. 예. 보통 서울에서 이제 방을 구할 때 이제 월세를 한 평당 10만 원씩 잡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혼자 살려고 하면 6평 정도 돼야 되니까 한 60만 원? 아, 지금은 평당 10만 원 가지고 안 될까? 한 12만 원 잡아야 될 거야, 아마. 예, 지금은. 서울에 오피스텔이면 80만 원? 80만 원 정도? 역세권이면 100만 원. 좀 번화가면 12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월세. 관리비는 별도예요. 관리 별도. 그래서 이 주거비용,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나가겠지만 정말 많이 나가. 이런 거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돈을 많이 벌거나 아껴 써야겠지.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아껴 쓰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히려 지방에 상경한 분들 중에 돈을 제대로 모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모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뭐 스펙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가도 뭐 서울에 어떤 좋은 대기업 못 갈 테고, 그러면 서울에 중소기업 많이 다닐 거 아니야. 서울의 중소기업도 페이가 별로 세지 않습니다. 세지 않아요. 보통은 그 신입사원 기준으로 연봉이 2,600에서 한 2,800 사이? 좀 많이 주는 3,000.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떼버리면 한 200에서 한 210 정도? 예, 그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 직업 하나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면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폰요금 내고 식비 부담하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예, 더 벌어야겠죠. 그래서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아마 그 N잡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잡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보면 이제 낮에 일하고 나서 또 집에 와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뭐 배달이 뛴다거나 대리운전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편의점 알바한다거나. 서울은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낮에 직장 다니고 와가지고 그 편의점 야간 시간대 있잖아요. 야간 시간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주말에 편의점 가서 일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사연 그때 진행했을 때 어떤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차만 아가씨인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일하더라? 이제 주간에 사무실 다니고요. 주말에 식당 가서 일해. 식당 주방에서 일해요. 그럼 쉬는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일하면 안 힘드냐니까. 근데 서울에 돈 먹고 사는 어쩔 수가 없다고. 내가 본업만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은 한 꽤 오래 했던 거라고. 그분 한 4년 넘게 그렇게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거의 안 쉬고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일해야 돈을 모을 수 있어. 그냥 뭐 단순 사무직만 일해가지고 살면 사실 서울에서 돈 조금만 써버리면 월급만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인데요. 혼자 기본 300만원 정도 벌어야 적금 조금 하고 생활이 있을 정도입니다. 혼자 기본 300. 그러니까 세금 떼고 300이에요. 세전 300이 아니라 세금 떼고 300. 세금 떼고 300이면 한 세전 340에서 350 사이. 그 정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연봉 한 4,000에서 4,200 사이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연봉 4,200 주는 직장, 세전 연봉으로. 일반 중소기업에서,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한테 연봉 4,000 이상 주는 중소기업은 없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의 중소기업 다니면서 연봉 4,000 이상 받으려면 아마 경력이 아무리 짧아도 3년 이상, 기본적으로 5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람인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연봉 4천만원짜리 직장 보면 경력 3년 요구합니다. 못해도 3년. 보통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경력이 좀 쌓여야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 서울의 어떤 대기업 본사 회사나 아니면 이제 방송국 그리고 언론사 신문사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얼마 없어요. 여러분 방송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방송국 작가 PD 경력률이 수백 딜입니다. 웬만한 대기업보다 경력이 더 높아요.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원자는 엄청 많아. 언론고시란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만 고시급으로 오죠 여러분. 언론고시가 뭐예요? 그런 아나운서, PD, 작가 그리고 방송국에 이제 그 일하는 이제 기자 이런 사람들. 그것도 이제 하려면 이제 스펙이 엄청 좋아야 되잖아요. 인서울대학교. 못해도 이제 서성한 정도 되는 이제 뭐 신문 방송학과 나와야겠지. 지방에서 지방대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입성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 일할 수 있겠냐고요. 일을 못하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뭐 IT 같은 게 서울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 IT도 생각해봐. 네카라쿠베가 아닌 이상은 신입사원한테 돈을 많이 주는 곳은 별로 없어요 이게. 실력이 없잖아요 이게. 보통 그 IT 이제 중소기업 들어간다고 치면 한 2,600에서 2,800 받는다 하더라고요. 3천만 원 이상은 받기 힘들고 실력이 없으니까 검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커리어가 많이 쌓이고 실력이 좋으면 연봉을 더 올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서울 사는 분들은 좀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근데 악착같이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예. 열심히 잘 살고 돈을 모으고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나이만 먹고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이 얘기 듣고 좀 찔리는 분도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돈을 버는데 모이는 게 없어. 과연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식비의 지출이 좀 심할 겁니다. 배달 음식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배달 음식 비용부터 좀 줄이시고 웬만하면 해 드시고 테이크아웃 커피도 적당히 드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필요한 거면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서 좀 지출이 줄이셔야 그나마 이 각박한 서울이나 도시에서 좀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지방에 사는 것부터 형편없이 삽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